네, 김영 편입 경찰대 1차 합격자 최다 배출 강사 이윤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경찰대학교 영어가 어떻게 해서 앞으로 출제가 될 것이고 이제까지는 어떻게 출제가 됐고 그리고 이러한 영어를 어떻게 대비하면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가장 많은 1차 합격자를 배출했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찰대학교 측에서 발표했던 1차 합격자 평균 대비 제가 강의했었던 학생들의 1차 합격생들의 합격 성적은 평균적으로 14점 이상이 높았다라는 거 요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는 최초로 경찰대학교 편입 단독 커리큘럼을 운영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경찰대학교 단독 커리큘럼을 진행하기로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어떻게 해서 최다 합격생을 배출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랑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24년 우리 경찰대학교 편입학 출제는 어떻게 될까?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영어는 어려워질 거고 언어는 조금 쉬워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영어를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경찰대 영어의 가장 큰 특징은 2023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출이 공개되어 있다는 거. 이걸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사실상 경찰대 영어 같은 경우에는 14년 이전의 경우에는 해설이 꽤나 자세하게 해석까지 모두 인터넷에 배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기출 분석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충분히 공부하시고 푸실 수 있으실 거기 때문에 저는 2023년부터 2014년 기출 강좌까지를 해설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기출 강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의 강좌를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경찰대 특징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겠죠. 어느 정도의 출제 난이도와 출제 유형의 구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되느냐? 2023년부터 19년까지는 전체적인 시험의 난이도가 쉬운 편이고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 반면에 2018년부터 2014년까지를 봤을 때는 조금 출제하는 방식 그리고 출제 문항의 비중 그리고 중요한 건 출제 난이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찰대 편입 영어를 준비하실 때 2023년부터 19년까지를 보면서 영어가 쉽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치실 수 있다는 거. 반드시 18년부터 14년처럼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꼼꼼하게 대비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난이도에 좌우되지 않는 확실한 안정적인 합격을 만들어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갖는 특징은 경찰대는 장문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장문이란 뜻이 정말 독해가 긴 장문이 나온다라기보다는 한 문장 단위가 꽤나 길어서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장문인 건지를 좀 이따 간략하게 보여드릴 것이고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신유형. 편입 독해에서 또는 편입 논리에서 또는 편입 문법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독특한 유형들을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찰대학교 관련된 문제를 따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신유형이 출제가 된다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이 학교만의 고유한 출제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마냥 생각 없이 기출만 풀거나 아니면 편입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사실 경찰대학교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친구들에 비해서 훨씬 더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난이도가 떨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학교는 선호되는 소재가 존재하고 그리고 출제되는 특정 시기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출제되는 방식도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냈다라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시기에 대한 구분도 해볼 수 있는 학교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선행해서 이미 완벽하게 경찰대에서 분석하고 있는 오직 저 같은 강사에게서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셔야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월등한 성적으로 안정적으로 합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장문형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볼게요. 16년 기준입니다. 일단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장이진 않지만
한 번에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좀 길다라는 건 느끼실 수 있겠죠. 경찰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편입 지문으로 봤을 때 좀 많이 긴, 그러니까 중대, 아주대, 그리고 숭실대 정도의 지문 길이에 준하는 또는 그거보다는 긴 지문이 출제되기도 하고, 또 특이한 점은 한 문장 기준으로도 꽤나 긴 문장이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이 문장은 그리 어렵지 않지만 문장이 길고 독특한 단어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꽤나 정확한 해석이 어려운 학교의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마냥 편입처럼만 공부하게 되시면 아무래도 경찰대 기출을 푸실 때는 조금 어버버하거나 벙찔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되고, 경찰대와 관련된 구문을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유형이 어떤 게 출제가 되느냐, 2023년 기준으로 실제 경찰대 편입시험에 출제가 되었거나 아니면 기존의 경찰대학교 신입학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대 편입영어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는 유형들은 대략적으로 4가지입니다. 단어 선택, 지시대상 추론, 그리고 지문 요약, 그리고 심리 변화와 관련된 유형들이 시험에 이제까지 출제가 됐고 앞으로도 출제가 될 것이므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 접근법에 대해서 충분히 잘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저는 당연히 이러한 유형들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대비를 하고 앞으로 나올 유형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측하고 소재와 관련된 것도 완벽하게 예측하고 적중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이거에 대해 살펴볼게요. 영어는 일단 먼저 점수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어렵게 나온다 하면 저는 좋죠. 왜냐하면 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문제 풀 수 있게 가르칠 테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나오면 그렇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 쉽게 나오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점수를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언어 논리가 어렵게 나오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합격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영어는 점수를 확보하는 차원으로, 그리고 언어 논리는 조금이라도 맞을 수 있는 걸 더 맞추는 차원으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수강생들 중에서 올해 합격했던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영어 합격 점수가 85점에서 90점 정도로 분포되어 있다는 걸 참고드립니다. 말씀드립니다. 네, 자주 질문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는 경찰대 편입영어를 공부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경찰대 편입기출문제 공부는 당연하고, 그 다음에 경찰대 신입학 플러스 사관학교 기출문제까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분명히 편입학에서 출제되는 방식과 경찰대학교에서 출제되는 문제 방식은 어느 정도 결이 다르기 때문에 경찰대학교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지 편입학 공부를 위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명심하셔야 하고, 두 번째는 경찰대학교 기출문제는 난이도가 좀 꽤나 까다롭기 때문에 경찰대학교 출제 방식과 유사하지만 난이도가 조금은 쉬운 사관학교 기출 공부도 같이 병행을 하셔야 합니다. 종합하자면 편입학 공부 플러스 경찰대학교 사관학교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나요? 라고 했을 때 절대로 명심하셔야 하는 건 편입을 중심으로 하면서 경찰대를 병행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절대로 편입과 경찰대를 병행하시면 안 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현강 참여생들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친구들의 전적대학교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편입학 공부를 할 때 목표로 하는 학교를 이미 목표를 이룬 친구들도 있고, 또는 제가 과거에 강의를 했었고 그래서 서강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갔던 친구들이 경찰대 편입학을 위해서 제 강의를 재수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편입을 공부하는 것처럼 하는 속도와 난이도로 공부했을 때는 당연히 이런 친구들과 경쟁해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경쟁하는 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하는 친구들과 같이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또 시험 치는 시기가 다르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편입시험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 레이스가 3월, 4월이겠지만 경찰대 같은 경우에는 11월 중순에 시험이 치러지고 시험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3월 달부터 본격적인 공부를 하게 되면 사실상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1월 달부터 또는 12월 달부터 공부했던 친구들에 비해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명심해 주시면 시험이 빨리 끝난다.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녹록치 않다. 이런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시면 앞으로 빠르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경찰대학교 공부를 집중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공부를 하셔서 1월이죠. 1월 공부부터 시작하셔서 11월까지 뛰어난 학생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며 공부를 하시면 자연스럽게 편입 영어도 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11월 달에 경찰 영어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1월 달에 여러분들이 편입 공부까지도 같이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그러면 경찰대도 합격하고 나머지 주요 학교들도 합격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경찰대 먼저 집중, 그리고 편입 영어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고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를 하나요를 말씀드릴게요. 1월, 2월의 경우에는 ABC 복화를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고, 이때 우리가 다루게 되는 C 파트의 복화는 편입의 기본 수준을 다루는 어휘인데 작년 대비 올해 완벽하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는 ABC 복화와 에이펙스 복화 이 두 권만 있으면 경찰대학교 편입에서 출제되는 모든 어휘들을 완벽하게 적중시킬 수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올해 2023년 대비 경찰대학교 편입학 시험에서도 ABC 복화와 에이펙스 복화에서 5문항 모두 출제되었습니다. 100% 적중하였고, 그리고 5, 6월 달 때는 관용어, 구동사, 속담과 관련된 암기를 하시게 될 거고, 7, 8월 달에는 고등어휘, 고급어휘, 예상어휘, 시사어휘와 관련된 것들을 완벽하게 공부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9, 10월 달에는 혼동어, 다이어, 어조와 관련된 헷갈리는 복잡한 어휘들을 테마별로 정리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의고사가 진행되게 될 겁니다. 네, 문법의 경우에는 1, 2월 달에 바로 편입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개념들을 모두 다 정리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 이론 완성을 공부하시면 편입에 나오는 모든 문제, 그리고 경찰대에 많이 나오는 출제되는 빈출 포인트까지 모두 정리하시고, 그리고 기출문제로 연습까지 하시게 될 겁니다. 만약에 혹시나 난이도가 까다로워서 지금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다는 친구들은 이미 제가 강좌에 생기초 강좌 0.5에 해당하는 강좌들을 업로드해 놓았으니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도 충분히 닦고 그 다음에 이론도 공부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3, 4월, 5월, 6월, 7월, 8월 달에는 본격적인 경찰대학교 문법 공부를 하는 기간입니다. 당연히 편입과 관련된 문법 공부를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수능 문법, 사관 문법, 그리고 경찰대 문법 순으로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수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 세 개 학교 시험의 유형들의 특징은 첫 번째, 길이가 길다라는 거, 두 번째, 출제 방식이 유사하다라는 거, 세 번째, 난이도가 점점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 8월 달에 우리는 경찰대 기출 문법을 모두 다 풀 겁니다. 그리고 5, 6월 달에는 사관학교 기출을 모두 다 풀 겁니다. 그리고 3, 4월 달에는 수능 문법 모든 문제, 그리고 평가원에 출제됐던 20년치의 모든 문제를 다 풀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9, 10월 달, 11월 달에는 모의고사가 진행됩니다. 빈칸 완성 문제죠. 경찰대에서 아주 까다로운 유형인데 1, 2월 달에는 우리가 어휘 수업에서 배웠던 개념들을 토대로 논리, 이론과 관련된 학습을 하게 될 것이고, 이곳에서 답을 결정짓는 방향성의 단어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3, 4월 달에는 이제 논리 심화와 관련된 개념으로 특수형과 관련된 출제될 수 있는 모든 유형들을 정리하게 될 거고, 여기서는 동의어들도 총 정리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확성의 논리를 공부하시게 될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5월, 6월, 7월, 8월 달에는 사관 논리, 경찰대 논리로 당연히 편입과 관련된 논리는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추가적으로 사관학교와 경찰대 논리도 더 공부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9, 10월, 11월 달에는 총정리와 파이널이 진행되게 됩니다. 독해 같은 경우에는 1, 2월 달에는 기출구문 독해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100% 기출 구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중요한 것은 편입 기출 문장뿐만 아니라 주요했던 경찰대학교, 사관학교 기출 문장들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 2월 달에 이 기출 구문 독해만 보시더라도 어떤 난이도에도 굴하지 않는 완벽한 해석 능력을 갖추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3, 4월 달에는 경찰대학교의 가장 중요한 유형이죠. 단문 독해를 푸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독해 문제 푸는 이론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5, 6월 달에는 특수유형과 관련된 것들을 정리하게 될 것이고 경찰대학교에서 나오는 특수유형들을 완벽하게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7, 8월 달에는 작문 독해. 조금 덜 읽고 더 정확하고 더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같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모의고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었던 파이널에 있었던 드릴, 모의고사가 어떤 건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커리큘럼의 자랑이죠. 제 커리큘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기도 한 이 드릴 시리즈는 특징이 다른 강좌들과는 다르게 매주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주 시험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매주 있었던 시험들에 대한 합격생들의 데이터를 이미 제가 확보해서 수강생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시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받은 성적과 같은 시험을 작년에 학생들이 몇 점을 받았는지 더 정확하게는 합격생이 몇 점 받았는지 여러분들이 점수를 비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게 될 겁니다. 제가 1차 합격생 수가 제일 많죠. 다시 말하면 1차 합격생들의 점수를 모두 제가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점수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11월부터 8월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모의고사가. 하지만 9월부터 11월까지는 모든 수업이 모의고사로 진행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11월부터 11월까지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과정을 진행하시면 총 94회 모의고사를 진행하시게 될 거고 이 94회에 대한 합격생들의 모의고사 데이터도 모두 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함께 공부를 하게 되시면 이 합격생들의 데이터는 여러분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 자, 그리고 이 모의고사가 어느 정도의 파워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성적은 실제 제 모의고사에서 이제 학생들이 받은 성적입니다. 그리고 이 성적은 시험이 11월 15일에 있었죠. 11월 14일에 치러졌었던 마지막 수업 때 시험입니다. 그리고 1등부터 10등 중에서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친구들이 1차 합격을 한 친구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 모의고사에서 1등부터 10등까지 드는 친구들은 모의고사에 합격을 하는 친구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됐던 친구들이 연초부터 제 수업을 끝까지 따라왔던 친구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 수업을 끝까지 듣고 제 수업 모의고사에서 1등부터 10등까지 들었을 때는 1차 합격을 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충분히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왜 제 수업을 들어야 할까요? 첫 번째, 경찰대학교 1차 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강좌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강좌 중에서도 경찰대학교 강의를 진행했던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단일한 강사로서는 저만이 경찰대학교 합격자를 공개하였고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였습니다. 또 경찰대학교 1차 적중문항을 제가 유일하게 공개하였습니다. 실제로 유형 그리고 소재 이런 관련된 아주 밀접한 유형까지 모두 다 적중하였고 여러분들이 이런 두 가지 결과는 제 사이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경찰대학교 전형교재 2년차 저는 작년에도 경찰대학교 관련된 과정을 진행하면서 1년 동안의 경찰대만을 위한 커리큘럼을 진행하였고 관련된 교재도 모두 따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교재에 대한 성과도 올해 나왔죠. 저만이 경찰대학교 합격자를 공개하였고 그리고 저만이 실제로 적중문항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중된 교재이자 동시에 검증된 교재로 2년차에 돌입하는 건 저뿐이다라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격생들의 94회분의 모의고사가 모두 보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불안감에 떨면서 공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부족하고 어떤 것을 더 채워야 되는지 알 수 있는 상태로 조금 더 나아지는 효율적인 공부, 실질적인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합격생들과 관련 자소서도 제가 제공해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합격생 자소서도 제가 다 첨삭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합격생들의 자소서들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충분히 자소서도 잘 쓰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당연히 제가 첨삭도 해드릴 겁니다. 또 언어논리와 관련된 자습 가이드 제공하도록 할 겁니다. 언어논리는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난이도가 조금 더 쉬워진다 할지라도 완전하게 쉬워지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되겠고 그냥 학원만 열심히 다닌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닐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공부해야 하고 무엇을 보아야 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공부를 잘할 수 있을지 충분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별로 순별 자료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같은 자료가 배부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각각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맞는 최적의 강좌 자료, 최적의 자료들을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부족한 점은 더 메우고 그리고 강점은 더욱더 강화할 수 있는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강좌를 선택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편입 강의를 그대로 하는 것에 대한 경계입니다. 경찰대학교는 다른 학교의 수준들 갖춘 학생들이 보는 시험이고 시기도 다르고 난이도로 다르고 유형도 다른 시험입니다. 이것을 편입과 똑같이 다루게 되는 건 무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강좌를 선택하실 때 경찰대만을 위한 강의가 있는 게 아니라 편입과 함께 병행하는 강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따져보시고 결정하셔야 될 겁니다. 전형교재가 없는 경우입니다. 전형교재가 없다라는 건 해당 시험을 대비할 때 그것과 관련된 교재가 따로 없다라는 건 그 시험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가 있나 없나 또는 교재가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경찰대학교 기출만 통으로 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경계해서 알아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문법만을 강조하는 경우입니다. 경찰대학교 문법은 2문제에서 4문제가 출시될 겁니다. 그리고 4문제를 실제 100분위로 환산하게 되면 10점 정도입니다. 적은 점수는 아니지만 절대로 큰 점수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찰대 문법이 까다롭다고 해서 초반부터 문법만 공부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문법이 공부하게 되면 논리도 독해도 자연스럽게 잘하게 될 거다라는 망상을 심어주는 강의는 경계하셔야 됩니다. 모든 과목은 따로 공부하셔야 되고 모든 과목은 각각 모두 열심히 공부하셔야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절대로 독해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문법이 잘 되지 않고 문법을 열심히 공부한다 해서 독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시고 각각 과목은 밸런스 있게 공부를 하셔야 한다는 거 명심해 주세요. 그리고 영어 이해의 것에 집중 않을 때 경계하셔야 됩니다. 편입 영어 시험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대학교 영어 시험은 쉽지 않을 뿐더러 우수하고 뛰어난 학생들이 같이 공부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치열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요소가 있겠죠. 영어, 언어논리, 그리고 체력, 그리고 자소서, 인격, 인적성 시험도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각각의 전문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자기 전문 분야에 집중할 수 있을 때 가장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어 외것에 영어 수업을 듣는데 영어 외것에 집중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진정성에 대해서 한번 의심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네, 경찰대학교 강좌는 누구나 강의할 수 있지만 합격생은 아무나 배출할 수 없습니다. 강의로 얘기하고 결과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반드시 여러분들도 경찰대 학교 합격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